자, 교과서 140쪽입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점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B. 자, 그러니까 B가 어떻게 되죠? 3,0,0,0이 되는 거죠. 자, YZ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C라고 했어요. C는 어떻게 됩니까? 자, YZ 좌표만 그대로고 X 좌표는 0으로 바뀌겠죠. 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B와 C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분 BC는 길이가 루트 3-0의 제곱, 0-2의 제곱, 0-2의 제곱. 정답 루트 17. 6번입니다. 자, 두 점 AB와 Z축 위의 점 C에 대하여, 자, 그럼 우리가 Z축 위의 점을 C라고 했기 때문에 0,0,A라고 이렇게 잡읍시다. 삼각형 ABC가 변 BC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 삼각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B, C, 이게 90도가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BC의 제곱은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다. 자, B와 C 사이의 거리의 제곱 1-0의 제곱 1-0의 제곱 더하기 A-3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A-3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되고요. A와 B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에요. 2 빼기 1의 제곱 -1-1의 제곱 0-3의 제곱 그 다음에 A와 C 사이의 거리의 제곱 여기다 쓰겠습니다. 0-2의 제곱 4 0-1의 제곱 A-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리를 하시면 간단하게 답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더하기 2니까 11. 그 다음에 이거 상수함끼리 다 더해봅시다. 얼마 나옵니까? 19가 나오네요. 그죠? 네.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되죠. 자, 양변에 A제곱 사라지고, 자, 그래서 6A가 11 빼기 19 빼기 11이 되는 거죠. 11 빼기 19. 그 얼마예요? 마이너스 8이죠? 양변을 6으로 나누니까 약분해서 A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4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점 C의 좌표는 0,0, 마이너스 3분의 4. 자, 7번입니다. 자, AB가 주어져 있고요. 직선 AB와 ZX 평면을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사형의 원리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ZX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A', B'이라고 할까요? 자, ZX 평면에 있는 모든 점은 Y좌표가 0이죠. 그래서 A의 ZS 평면의 로의 정사형, 수선의 발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5, 0, 마이너스이고요. B의 ZX 평면으로의 정사형은 B'이라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1, 0,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정사형 원리에 의하여 선분 AB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45도를 곱한 것은 바로 A', 선분 A', B'이 되는 거죠. 자, 요걸 한번 먼저 구해볼까요? 길이를. 자, 5-1의 제곱 16 암산하겠습니다. 0-0의 제곱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제곱 9예요. 루트 C니까 루트 25가 되죠. 그래서 5가 나옵니다. 자, AB, 선분 AB의 길이는요.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5 마이너스 1의 제곱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9. 그죠? 여기에다가 코사인 45도 자, 루트 2분이라고 쓸게요. 이게 결과가 5가 나와야죠. 자, 양변에 루트 1 곱해서 다시 한번 양변을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5 루트 2의 제곱은 50이죠. 네. 그래서 50은 25 더하기 A-2의 제곱이에요. 전개하면 A제곱 빼기 4A 플러스 4가 되죠. 자, 그래서 29가 되니까 넘기면 얼마예요? 21입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이항시켜서 A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게 되면 인수분해 생략합니다. A는 마이너스 3 또는 A는 7 나와요. 자, 양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이와 비슷한 형태를 우리가 1학년 때 도형의 방정식을 배울 때 배웠죠. 네. 그때는 평면에서, 그죠?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인데 여기 뭐 X축 위에 이미지는 P가 있는데 선분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죠.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두 점 중에 어느 한 점을 대칭 이동시켜서 그 대칭 이동된 점과 나머지 점 사이 거리가 최소값이다. 만약에 A를 대칭 이동시킨다면 최소값은 A'B였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자, XY 평면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러면 XY 평면에 대하여 A라는 점을 대칭 이동시켜서 그 이동된 점과 B 사이의 거리가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의 최소값은 A'B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XY 평면에 대한 대칭점을 A'I라고 할 때 어떻게 되죠? 자, XY 좌표는 그대로고 Y 좌표의 부호만 반대로 바꾸는 거죠. 자, 그래서 B와 A'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세요. 그래서 루트 3-1의 제곱, 3-2의 제곱, 4-1의 제곱, 25 이겁니다. 루트 30이 되겠네요. 그죠? 정답 루트 30입니다. 자, 이제 9번입니다. 자, 점 P를 점 A에 대해 대칭 이동하는 점을 B'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중점 원리죠. 어느 점에 대한 대칭 이동. A에 대한 대칭 이동이 여기가 P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점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P와 P'의 중점이 바로 A가 된다. 그 얘기죠. 자, 우리가 P'의 좌표를 A, B, C라고 할 때, 자, P와 P'의 중점 3 더하기 A를 2로 나눈 값이 바로 A의 X 좌표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B를 2로 나눈 값이 A의 Y 좌표. 자, 5 플러스 C를 2로 나눈 값이 바로 A의 Z 좌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A, B, C 간단히 구할 수 있죠.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5. B는 9. C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정답 P'의 좌표는 마이너스 5, 9, 마이너스 1이다. 자, 10번 하겠습니다. 자, 세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거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이 자, 우리가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뭐 이런 삼각형이 뭐 이등변 삼각형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할게요. 그냥.
자, 일단 봅시다. 이게 회전이 안 되는군요.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A, B, C라고 할 때 각 A의 이등분선이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걸 비스듬하게 그리는 게 좋은데, 그러면은 요 길이가 우리가 M, 요 길이를 N이라고 할 때 요 길이도 M 대 N, M 대 N의 비율이 된다. 그죠? 자, 이게 각의 이등분선이 갖는 성질이죠. 그래서 이 B와 C, 이 A의 이등분선이 BC와 선분 BC와 만나는 변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했기 때문에 이 D는요, BC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한번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세요. 이게 3 나와요. 그 다음에 A와 C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5가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3대 5로 내분하는 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BC의 좌표를 차례로 이렇게 적으시고 여기 위에다가 3대 5라고 적은 다음에 내분점 구하는 공식에다 대입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M 대 N으로 내분할 때는 M 플러스 N분의로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8분의가 됩니다. 다 8분의. 자, 그래서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5는 이쪽에 3은 이쪽에 곱하는 거 아니에요? 3-2, 그죠? 3-2, 다른 색깔로 마이너스 6 플러스가 되죠. 5 곱하기 0. 그 다음에 3-3은 y좌표끼리 플러스 5 곱하기 1. 그 다음에 3-1은 3 플러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가 되죠. 이거예요. 자, 이거 약분하니까 8분의 마이너스 얼마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4분의 3. 자, y좌표는 8분의 14니까 약분하면 4분의 7. 자, z좌표는 8분의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점 뒤의 좌표다. 자, 각의 이등분선이 갖는 성질 M 대 N은 똑같은 비율로 이 BC를 내분한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와 XY 평면과는 만나지만, 그죠? 어떤 이렇게 구가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요거를 우리가 그냥 평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요거를. 자, 이걸 XY 그냥 평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항상 그 구의 중심에서죠, 그죠? 이게 이제 구의 중심에서 XY 평면에 이르는 거리 있죠. 이게. 자, 중심이 2,3,4인데, 요게 지금 반지름의 길 아닙니까? 요게 지금 루트 n이에요, 루트 n. 이게 r제곱이니까, 그지? 그러면은 만날 때는 말이에요. 이 루트 n이 반드시 이 반지름의 길이가 요 길이보다 여기 XY 평면, 이 중심에서 이 XY 평면이 있는 거리보다는 크거나 같죠. 이렇게 많이 접한다고 했을 때는 길이가 같겠고요. 만약에 만나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럼 당연히 이 길이가 더 길겠죠. 그러니까 이게 등호가 붙습니다. 접하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요 길이가 뭐예요, 여러분들? XY 평면에 이르는 거리는 바로 이 Z, 중심의 Z좌표의 절대값이죠. 이겁니다. 이번에는 Y축과 만나지 않은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Y축의 이 중심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있습니다. 자,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우리가 그 C'이라고 할 거예요. 이걸 이제 중심이니까 C라고 하고.
자,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0,3,0이 되죠. 그러니까 이 중심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C와 C'까지의 그 거리가 바로 y축과 접할 때의 거리가 됩니다. 그죠? 근데 그 거리보다 역시 마찬가지죠. 반지름의 길이를 비교하는 거.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 거리가 더 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CC 프라임이요. 이게 더 커야 돼요. 뭐보다요? 반지름의 길이보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의 좌표 C와 요 C 프라임 사이의 거리 2-0의 제곱 4, 3-3의 제곱 제로, 4-0의 제곱 16. 이거 아니까 루트 20이죠. 루트 20. 네. 루트 20보다 작아야 돼요. 루트 n이. 그래서 얘도 양변 제곱하고 얘도 양변 제곱이니까 n은 20보다 작고 16보다는 커 나갔다. 16, 17, 18, 19가 됩니다. 요 4개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XY 평면을 지워버리시고 이거 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축. 그러니까 당연히 이 축과 구가 만나려면 Y축에 내린 수선의 발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많이 만나려면. 만나지 않으면 이렇게 커야 되겠고요. 자, 12번입니다. 한번 그림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구가 있고요. 요거는 구 밖에 있는 점이죠. 네. 구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접할 수 있는 거죠. 여기가 바로 점 A가 되는 겁니다. 점 A. 이제 구의 중심을 알아야 됩니다. 자, 구의 중심의 좌표는 이거를 우리가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의 중심의 좌표는 요거로 묶어서 정리하면 x 빼기 1의 제곱, 또 y 플러스 얘네들을 묶어서 정리하면 y 플러스 6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정리하면 z 플러스 1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반지름의 제곱을 다 빼주고 요 상수함과 더해서 넘기면 얼마가 나옵니까? 8 나옵니다. 8. 네. 그러니까 요 중심의 좌표가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럼 접선의 길이니까 이 접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중심 사이의 거리, 그죠? 이 A와 요 중심 사이의 거리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해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리가 1-1의 제곱체로 마이너스 4 플러스 6의 제곱 빼도 제곱이죠. 4가 됩니다. 2-1의 제곱 루트 13이죠. 네. 루트 13이 나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예요? 이거 2루트이죠. 2루트이에요. 2루트. 루트 8이니까. 그죠? 네, 이렇게. 접선의 길이겠죠. 바로 요거의 제곱에서 요거의 제곱을 빼라. 얼마입니까? 저 루트 암산해도 되죠. 그죠? 13에서 8 빼니까 5. 루트 5가 나옵니다. 루트 5. 정답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시고, 자, XY 평면과 만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구의 중심을 보면요,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이니까, 요거를 봤을 때 XY 평면 밑에 있어요. 자, XY 평면을 정면에서 바라보고 요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요 이제 중심의 좌표가 요겁니다. 요거요. 요거.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평면과 구가 만나면 이제 원이죠. 이런 원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원 모양이 이렇게 단면이 그죠? 네. 이거를 밑면으로 하고 구에 내접하는 원뿔의 부피의 최대값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내접하는 게. 또 아니면 가장 큰 거는 이겁니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죠? 이런 모양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거는 이 중심을 관통하면서 그죠? 여기에 꼭지점이 왔을 때죠. 그죠? 네. 이렇게. 이때가 바로 구에 내접하면서 원뿔의 부피의 최대값이다. 왜냐하면 밑면의 넓이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이 높이가 가장 최대가 되겠다. 자, 원뿔의 부피 공식은 어떻게? 3분의 1 파이 r 제곱 h죠. 이 h가 바로 원뿔의 높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최대가 될 때 이 부피도 최대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 길이만 구하면 되겠죠? 일단은 이 구의 반지름의 길이가 5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 길이가 5죠. 요 길이가 5입니다. 5. 요거는 얼마가 됩니까, 여러분들? 그쵸? 중심의 Z좌표를 보니까 이게 3이에요. 그러니까 높이가 h가 얼마예요? 요게 8이에요, 8. 요게.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일단 요거 XY 평면과 만나는 이 원의 반지름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XY 평면에서 Z가 0 아니에요? 9가 되죠, 9. 넘기면 16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단면의 원의 반지름 길이가 얼마예요? 4예요, 4. 이게 4란 말이에요,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다 됐습니다. 3분의 1 파이 r 제곱 4, 16 파이. 그죠? 그 다음에 8 여기 곱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해서 3분의 8, 6에 48, 8일은 8, 128이죠. 128 파이가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그림 그려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14번은 이거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거 일단 선분 AB가 이렇게 붕 떠 있는데 공간상에 XY 평면, YZ 평면 위로의 정사형 길이가 각각 3과 4래요. 이게 뭐 선분이 이렇게 붕 이렇게 떠 있는데 이거 뭐 공간상에서 좌표 공간에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AB라고 할 때 요 A라는 점을 원점에다가 놓죠. 원점. 이렇게 이걸 X축, 이걸 Y축, 요걸 Z축이라고 할 때 요 수선의 발을 여기다가 B' 이렇게 합시다. XY 평면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직육면체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직육면체에서. 그러면 이 그림에서는 이거죠. 이거 정사형이 요겁니다. 요거. 요 정사형 길이가 이게 3이네요. 3. 그 다음에 X와 YZ 평면으로의 정사형은 요거 되게 요거 연결한 거 다른 색깔로 할게요. 요거가 됩니다. 요거. 그죠? 요거. 여기 수선을 받으면 요거니까 이제 요걸 B2'이라고 할까요? 네, 요거. 요게 4래요, 4. 그러니까 지금 이 A는 원점으로 고정시켜 놓고 B가 움직이는 겁니다. 뭐 이게 더 줄어들 수 있죠. 이게 B가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B가 이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요 길이만큼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좌표를 A, B, C로 잡고 식을 세워서 풀어보자는 얘기죠. 일단은 요 선분 AB의 길이의 최대값이니까 요 선분 A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고요. 요 A, B'의 제곱은
이게 a, b, 0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이게 3이 나오니까 이게 9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a, b2'의 제곱은 요 좌표가 뭐예요? 0, b, c잖아요. 그러니까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고 4, 4, 16. 1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당히 두 개를 엮어서 우리가 이거의 최대 최소를 찾아야 되는데요. 일단은 동시에 만족하는 이게 지금 b제곱이 동시에 겹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만족하는 b의 범위를 우리가 찾아줘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 합의를 우리가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범위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범위 설정하는 게. 여기서 b제곱은 9 마이너스 여기서 a제곱 여기 a제곱이죠. a제곱. a제곱은 9 마이너스 b제곱인데 이게 0보다 커나 같겠죠. 제곱했기 때문에 실수의 성질. 그 다음에 c제곱은 역시 16 마이너스 b제곱인데 이것도 0보다 커나 같아요. 그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b제곱은 9보다 작거나 같고 b는 아무리 작아도 0이죠. 그렇죠? 네. 여기서 우리가 잡은 거기 때문에 길이가 존재한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지? 네. b가 0이라는 얘기는 이쪽에 있다는 거 아니야. b라는 점이 그죠? 여기 있다는 거. 그러니까 ZX 평면상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b의 범위는 이렇게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우리가 b에 관한 식으로 다 정리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를 a 더하기 b의 제곱도 여기 있고 b 더하기 c의 제곱도 여기 있는데 이거를 순수하게 b의 제곱으로 하려면 일단은 더해볼까요? 더해볼까? 자, 이걸 더하게 되면 다른 색깔로 할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두 개죠. 두 개. c제곱 이거 b제곱 하나만 더 써줄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우변끼리 좌변끼리. 바로 요 부분이 일치하죠. 그러니까 넘기니까 이건 결국 뭐로 바뀐다? 그렇죠. 25 마이너스 b제곱이 나와요. 그러니까 b제곱이 동시에 걸려있기 때문에 b제곱에 관한 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b제곱은 최소값이 0 아니에요. 0. 그죠? 0일 때 최대값이 되죠. 그러니까 AB의 길이의 최대값은 5가 됩니다. 5가. 최소값은 이게 가장 클 때 9가 되죠. 16이네요. 루트 C니까 바로 4가 됩니다. 그래서 5와 4를 더한 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그림 그려서 직관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분 AB가 XY 평면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할 때 저 P의 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XY 평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A점은 여기 있고요. B점은 여기 밑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Z좌표가 이제 음수니까 B를 XY 평면 밑에다 잡은 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연결했을 때 요 만나는 점을 P라고 하는 겁니다. P. 자, P의 좌표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요 A에서 XY 평면에 있는 수선의 발. 그 다음에 B에서 XY 평면에 있는 수선의 발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걸 각각 뭐 CD라고 할까요? 그럼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한다면 요거 대 요거는 요게 되죠. 자, 요 거리는 얼마입니까? A의 Z 좌표가 됩니다. 여기가 3이에요. 요거는 어떻게 돼요? 거리가
B의 Z좌표 절대값이죠. 이거 5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3대 5로 내분하는 거죠, P가.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A의 XY 평면으로의 수선의 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Z좌표만 0으로 만들면 되죠. D는요. B의 XY 평면으로의 정사형, 뭐 수선의 발 다 같은 말이에요. 4, 3,0이 됩니다. 이거를 몇 대 몇으로? 3대 5로. 그죠? 3대 5로 내분한 점을 구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구해봅시다. 자, 8분의로 시작하죠. 3, 4, 12.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20이죠. 예. 그래서 생략하고 마이너스 20 바로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 3, 9.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25예요. 마이너스 25. 이건 다 제로죠? 제로. 자, 이거는 8분의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입니다. X좌표가. 얘는 8분의 얼마예요? 마이너스 16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이건 제로고요. 그래서 전 P의 좌표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이 세 구가 모두 외접하는데 또 알파 위에 놓여 있다는 건 알파와도 다 접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으로부터 알파까지 거리니까 이 알파를 우리가 XY 평면이라고 생각하자고요. 자, 그러면 확실한 거는 우리가 ABC의 XY 좌표는 몰라도 이 구의 반지름의 길이를 통해 이 점 ABC의 Z좌표는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이쯤 있다고 했을 때 G라고 할까요? 이 무게중심 G의 Z좌표가 바로 평면 알파까지의 거리와 일치하겠죠. 그 문제로 푸는 겁니다. 자, 일단 요 C의 가장 큰 구니까 Z좌표만 쓸게요. 5가 되죠, 5가. 이 Z좌표만 씁니다. A는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25네요, 25. 길이, 반지름의 길이니까. 근데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9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Z좌표예요, Z좌표. 그러니까,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 세 좌표의 합의 평균값 아닙니까? 세 좌표의 평균값. 그러니까 Z좌표는 3분의 5 더하기 9 더하기 25가 될 수밖에 없다. 맞나요? 요게 39니까 계산하면 13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무게중심 G의 Z좌표이자 알파까지의 거리와 일치하겠죠. 맞나요? 예. 자, 중단 학습정보 해설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